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입니다. 리플이에요. 자, 리플이 장 시작하고 눌렀다가 이제 쫙 끌어올려 버리죠. 쫙 끌어올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링크도 두 개 있죠.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PC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 또 컴퓨터로 보시면 PC를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를 받고 움직이셔라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죠. 이 코인 파일을 드립니다. 이 코인 파일을 드리는데 원하시는 분께 드립니다. 원치 않으시면 안 드리고요.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있고요. 기본편부터 경제 지표 보는 법까지 다 있기 때문에 다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다가 또 궁금한 게 있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 번 더 같이 공부하는 걸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지지와 저항 라인도 거 보시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거 보시면서 어 맞는지 또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이것도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수정할 부분도 있으면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리플 끌어올립니다.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3,644원 찍었고요. 저가는 3,540원. 지금은 3,625원입니다. 1.80% 눌렸다가 끌어올리고 그다음에부터는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이제는 이 상승 하락폭이 줄어들수록 이제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제가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여기 뭐가 보입니까? 바로 골든 크로스가 곧 나옵니다. 이 완벽히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지나서 내일부터는 골든 크로스의 영향을 받고 이제는 더욱더 큰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 위로 향하는 가능성, 그리고 또 이게 3달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게 현재 리플의 상황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플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 왜 3달러 이상을 찍을 수밖에 없을까가 우리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겁니다. 바로 SEC와 리플 이게 이제는 막바지에 다 왔죠. 막바지에 다 왔고 자, 1월 이제 제가 이거 지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계획표예요. 계획표보다는 이대로 이제 흘러갈 부분인데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날 SEC 항소 관련 브리핑이 공개 브리핑이 마감일입니다. 이날 이 SEC가 항소 법원에 15일 날 이 통지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이제 더 이어지겠죠. 더 이어집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이 시장의 관점 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 항소를 안 낼 것이다라고 좀 추측이 되고 있죠. 이런 추측. 안 내면 좋아요. 안 내면 당연히 왜 좋을 수밖에 없냐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 리플과의 SEC 이 법정 소송이 이제는 취소가 되는 시점이 온다. 통지서를 안 내면. 하지만 뭐 통지서를 제출하게 되더라도 리플한테는 좋은 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17일 날 민주당 SEC 위원인 제이미 리자라가가 이제 떠납니다. 가요. SEC에서 떠나고 또 그전에 또 한 사람 또 있죠. 이름 생각 갑자기 안 나네. 이 사람도 떠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떠나는 거예요. 둘 다 떠나는데 또 같이 떠나는 누군가 있죠. 바로 게리 겐슬러. 1월 20날 게리 겐슬러까지 물러납니다. 물러나면 이제 이 공화당 쪽에서 많은 SEC 위원들로 채워질 것이고요. 이게 또 위원장도 바뀌죠. 폴 애킨스로. 폴 애킨스가 바뀌면서 이것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한테는 유리하죠. 유리한 부분이고 이 취소가 그래서 SEC가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인제 그동안에 이런 얘네들 있죠. 제이미 리자라가나 뭐 이름이 생각나는 그 여자도 하나 있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요. 게리 겐슬러보다 더 큰 입김을 내뱉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폴 애킨스가 새로운 위원장이 오면서 이 취하를 시킬 수 있자는 거죠. 이건 취소가 될 수 있 이 통지서를 안 내면 취소인데 이 폴 애킨스가 취하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송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폴 애킨스가 얘기했죠. 이 소송 전 SEC가 많은 소송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게 사기성이 없는 코인들, 가상자산은 사기성이 없으면 무조건 다 취소하겠다. 소송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SEC가 이 XRP가 SEC란다. 이 사기성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더욱더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15 일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쭉쭉쭉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고 이러면서 이번 주 중 아니면 다음 주 중 안에는 이 3달러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다. 이 3달러 돌파하고 나서 법적으로 해방이 됐다. 그러면 더욱더 큰 움직임은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게 리플입니다. 리플이고 여기에서 이 리플이 이 법적으로 끝난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방이 된다라면 이것은 가상자산 시장에도 상당히 좋은 선례로 남아 있을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리플은 올해 25년 알트장을 뭐 지금도 이끌고 있지만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런 부분에서도 기대감이 계속 심어져 있는 리플. 지금 1 조예요, 거래가. 1조 이상 터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시장이 다소 눌리고 있는 부분에서도 지금 리플 그리고 리플이 끌어주니까 스텔라가 올라가고 또 이스텔라 가면 또 당연히 헤데라도 같이 지금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이게 25년 이끌 가능성이 이 법으로 끝나게 된다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바로 ETF입니다. ETF. ETF가 상당히 클 겁니다. 상당히 크게 우리에게 올 것이고요. ETF가 승인 시점이 저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저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이렇게 법적인 공방이 끝나면 무조건 3달러 갑니다. 3달러 이상을 가요. 지금 뭐 제가 지난 시간에서 4.4달러까지 간다고 뉴스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그만큼 더욱더 기대감이 큰 부분에서 ETF가 승인이 되는 시점이 이 단가가 될지 아니면 이 단가가 될지는 모르죠. 그게 바로 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는 비트코인과 같이 보면 좋아요. 비트코인이 ETF 승인했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어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날 승인됐어요. 이날 승인됐습니다. 이날 승인되고 나서 눌렸죠. 눌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지를 받았어요. 지지 라인을 형성했습니다. 이 라인을 지지 라인 형성하고 나서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고 1억까지 끌어올렸죠. 1억까지 끌어올리는 거여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지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여기를. 그러면 1차 지지 라인이 여기고 승인 시점이 그리고 2차 지지 라인이 여기예요. 이 밑으로 안 내려오죠. 물론 내려왔다가도 끌어올리죠. 이런 부분이 내려왔다가도 끌어올렸던 부분.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서 지금은 1억 4천 뭐 1억 5천까지도 갔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까지 올라가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내려왔다가 여기 지금 여기를 지지받고 있죠. 이 지지받고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려요. 그러면 이제 지지 라인을 계속적으로 형성하면서 올라간다. 이 얘기는 이 승인 시점 이때가 5,800 정도 됐죠. 5,800. 5,800에서 ETF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끌어올리면서 1억을 찍고 이런 부분을 그대로 적용된다면 리플과 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ETF가 승인이 되는 이 시점이 저점. 저점에서 한 번 더 1차 끌어올린 다음에 지지 라인을 방어 라인을 만들어 놓는 거죠. 왜냐하면 이 ETF가 누가 운영하죠? 바로 ETF는 바로 기업과 기관 이 고래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운영할 수가 없죠. 개인들은 올라도 팔고 내려도 팔고 횡보해도 파니까 잠재적인 매도 세력이죠. 그래서 개인들은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데 얘네들이 들어와서 손해를 볼까? 손해를 안 보죠. 절대 손해 볼 애들이 아니죠. 얘네들이 그래서 지지 라인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해 놓는 겁니다. 지지 라인을 만들어 놓고 나서 움직인다.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ETF의 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ETF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 리플 역시도 마치 같이 적용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리플이 이제는 승인 시점이 지금 승인 시점보다는 일단은 가장 가까운 법적으로 해방이 되는 해방이 되는 이 기대감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1월 15 일까지 쭉 계속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3달러를 돌파하고 3달러를 돌파하면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가 1달러, 2달러, 3달러인데 다 찍자마자 여기는 안 내려가죠.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현재의 리플이고 여기서 3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면 3달러를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여기 이상에서 ETF가 승인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지지 라인 구축되고 그다음에 올라갈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큰 게 현재의 리플이고 왜 승인될 수밖에 없냐? 바로 폴 애킨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 애킨스. 여기에 법으로 해방이 되고 폴 애킨스가 들어오고 폴 애킨스는 당연히 이 암호화폐 옹호자죠. 옹호론자고 그리고 특히 이 XRP 리플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ETF의 시계는 상당히 빨리 돌아가고 이 사람과는 틀려요. 이 게리 겐슬러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 농후하고 이런 부분을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진입을 한다면 지금 여기 또 지지받고 있잖아요. 이 라인을. 지지받고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여기서 뭐 더욱더 크게 올라준다면
$3까지도 금세 오늘 내로도 돌파할 수 있는 게 현재의 리플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리플입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여유가 되시면 쪼끔이라도 담아 놓으셔라. 꼭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잠깐 볼게요. XRP 소송 게리 겐슬 사태까지 18 일이 남았다. XRP 찬성 변호사는 "너무 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길죠. 이분 이게 이 사람은 20날 내려가죠. 20날 내려가는데 물론 15일날 법적으로 이 SEC가 제출을 안 하면 이날로 끝나는 겁니다. 계리에서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이 법적으로 해방이 된다면 리플은 폭발을 해요. 폭발 전에 미리 담아 놓으셔서 꼭 말씀드리고, 이 현재 위원장이죠. 지금 현재까지는 SEC 위원장, 이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이 바로 게리 겐슬러가 물러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바로 폴 애킨스가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또 이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오던 반면에 애키스는 자유로운 시장 이런 것에 반영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믿고 있는 거죠. 자유경제 시장 이런 것을. 그래서 암호화폐의 혁신적인 기술을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폴 애킨스가 온다. 그럼 상당히 우리 시장 좋아질 겁니다. 특히 뭐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좋을 부분이고요. XRP 옹호 성향의 변호사 바로 돈 존 디튼이죠. 돈 존 디튼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SEC 물러난다는 소식에 대해서 "너무 길다."라고 하면서 비꼬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 디튼은 또 암호화폐에 대한 겐슬러 의장의 접근 방식, 또 특히 XRP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죠. 또 이 발언이 겐슬러 위원장의 리더십 하에서 암호화폐 커뮤니티 사람들이 느꼈던 좌절감을 반영했고요. 또 특히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그의 입장이 관련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애킨스가 이 판도를 바꿀 수가 있을까? 자, 이 애킨스가 이끄는 SEC 암호화폐에 대해서 덜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게 업계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것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이미 암호화폐 가격의 랠리를 촉발했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촉발. 그리고 또 이 투자자들은 더 많은 기관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고요. 당연히 기관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적으로서 완벽히 명확해진다면 기관의 유입이 더 많아져요. 많아진다는 것은 더 단단하게 갑니다. 더 단단하게 갈 수밖에 없고, 주식이 왜 단단하게 갑니까? 기관들이 들어와서 그래요. 기관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좋고요. 또 이 정치적으로 일각에서는 또 애킨스의 임명이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당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보고 있고, 또 게리 게슬러 위원장의 더 엄격한 ESG 규제를 지지했지만 애킨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향후 기업이 ESG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변화가 장기적 영향을 두고 볼 일이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 좀 지켜볼 일이고, 또 그러면 XRP가 반응을 할까? 지금 우리가 가장 어 기대하고 가장 지금 이게 주목이 되는 부분이죠. XRP가 게리 겐슬러 SEC 이 위원장 이 사임 소식에서 $1.5까지 올라갔어요. 20% 급등했죠. 3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이 게리 겐슬러가 내려간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3년 만에 폭발력을 보여줬던 건데, 이게 몇 주 안에 $2.70 이상으로 더욱더 상승을 했고, 그게 현재 상황까지 조정받고 이 상황까지 온 건데, 이 사람이 개인으로 내려간 건데 이게 여기에서 법적으로 공방이 끝나, 아니면 애킨스가 와서 이것을 취소를 시켜, 아니면 합의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죠. 지금 모든 것은 다 긍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욱더 큰 폭발력,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현재의 이 시점이다. 그것을 보여주죠.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장입니다. 고스란히 보여줘요. 지금 어 시장이 눌려도 끌어올리죠. 리플은. 끌어올리고 지금 거래대금이 1 조입니다. 1조 내로 끌어올리면 조용히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에서 이 스테라도 역시 리플이 가니까 같이 움직여 주고 있고, 그리고 헤데라 역시도 좀 안 보이지만 헤데라 역시도 같이 움직이는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보를 받고 가셔라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정보 다 계속 드려요, 실시간으로. 자, 이 정보 어떻게 받냐면 상단에 전화번호가 하나 있습니다. 010-6531-7908 번입니다. 여기에 8 번이에요. 이 제가 팔코인이죠. 이 8번 하나만 눌러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제가 먼저 문자 보내 드립니다. 문자 어떻게 보내 드리냐면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예를 들어서 1 0 0 원으로 투자할 겁니다. 투자할 건데 그냥 어차피 올라간다니까 그냥 다 던져 놓고 만다.
이렇게 하면 투자가 아니죠. 이것을 나눠야 돼요. 비중을 나누기예요 이게. 나눠서 시드머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가야 된다. 왜냐면 어떤 코인은 아무리 리플도 이렇게 안 올라가죠. 지금도 이거 보세요. 눌렸다 갑니다.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면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눌림목마다 들어가요. 그럼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비중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내 개수가 늘어납니다. 당연히 늘어나죠 사니까. 개수가 늘어나고 여기에 나의 단가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온다? 수익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꼭 이 비중을 잘 나누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구간도 마찬가지죠. 구간도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 매수 매도 잘해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이고. 이 매수도 저점 매수해야 되고 고점 매도해야 됩니다. 저점 매수해야 되고 고점 매도해야 된다. 다들 알고 있지만 막상 투자 들어가시면 이런 거 있죠. 내가 팔자니 더 올라갈 것 같고 또 안 팔자니 내려갈 것 같고 그런 마음 매번 드셨을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미리 잡아 드려요. 이때는 무조건 파셔야 되고 이제는 무조건 다시 사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자산은 불려 나갑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얘기하는 신호대로만 가셔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은 불려 나갈 수 있다. 그리고 25 년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 같이 한번 저랑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자 8 번이 힘드신 분들은요. 링크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문자는 순차적으로 가는데 이 링크는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가 있죠.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를 다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 무료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가는 거 없는 겁니다. 이런 돈 들어가는 거 저를 사칭하면서 돈 요구한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무료니까 이런 거에 안 속죠. 절대 속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